저희가 힘들면 뭉치잖아요. 네. 네. 뭉쳐야 잘 산다 이런 그렇죠. 얘기도 어린 때부터 새마을운동. 네. 근데 지금 롯데 팀원 인수설 그리고 네이버 쇼핑 문사 쿠팡의 협업 등 네. 다양하게 지금 추측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M&A나 협업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대형 업체끼리 M&A가 잘 안 일어나요. 미국은 뭐 1위 사업자가 2위 사업자를 먹기도 하고 이러는데 첫 번째로는 팀원 인수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팀원은 아이덴티티가 없어요. 물론 이제 최근에 뭐 구축하는 단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긴 하나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팀원 같은 거 만드시려면 너무 쉬워요. 저기 사회자님께서 100원짜리 물건을 70원에 파세요. 맞아요. 그때 근데 이 티켓몬스터잖아요. 정확히 이름이. 네. 전 정말 센세이션했었거든요. 네. 처음 나왔을 때. 근데 거꾸로 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비즈니스 구조가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글로벌 금융시장 자체가 유동성이 많아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 투자 돈이 있으니까 정확하게는 내가 내 자본금으로 대출받아서 그렇게 장사하면 바로 망하죠. 근데 남이 돈을 대준 거잖아요. 그쵸. 예. 근데 팀원 자체도 이제 그거를 더 이상 못 버티고 나니까 작년부터 수익성 개선 위주의 정책을 하면서 매각 얘기까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고 왜냐하면 매각을 하려면 어쨌든 우리가 수익이 도와준다라는 이런 속된 말로 마사지가 필요하거든요. 그쵸. 예, 또 이 PF가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롯데가 이걸 딱 검토를 해보면 아이덴티티가 없는 거죠. 물론 거기에 들어오는 유저들에 대한 트래픽은 있는데 그 유저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입장벽이 너무 낮아요. 온라인은. 그러니까 좀만 싸면 만약에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1시간 2시간 걸리니까 에이 비싸도 기차례가 사자라고 되는데 온라인은 홈 버튼 하나 누르면 돼요. 맞아요. 딴 데 들어가면 예. 되니까. 그리고 학딜 또 떠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비교 구매를 하면서 최저가를 계속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롯데 입장에서 온라인 사업부를 확대를 시켜야 되는데 팀원을 가지고 와서 이거를 뭔가 대가를 치르고 가지고 왔을 때에 효익이 있을까? 없다라고 보죠. 만약에 저는 이걸 인수했으면 엄청나게 비판적인 보고서 썼을 거예요. 너네 제정신이 아니다. 예. 근데 다행스럽게 롯데도 똑똑한 집단이거든요. 검토해보니까 별거 없죠. 그러니까 인수를 안 한 거고요. 네이버는 네이버 쇼핑 쿠팡. 그 네이버가 클 것 같아서 쿠팡이 클 것 같으세요? 쿠팡이 크죠? 뭐? 네이버가 큽니다. 왜? 네이버가 20조예요. 시각고 기준으로. 그리고 쿠팡이 12점 몇 조 정도 되는데 네이버는 근데 조금 이 협업 가능성이 정확하게 보면 쿠팡하고 협업이 아닙니다. 네이버는 아마 대통하고 협업 형태로 그러니까 그래요? 정확하게 보면 물류회사하고 협업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쿠팡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은 유통 부분에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유통은 결국 고객 유인 효과를 하고요. 임대 사업으로 돈을 법니다. 그걸 뭐 제가 이제 편하게 임대 사업 하는 풀필먼트 서비스 센터라는 걸로 돈을 버는데 이거에 되려면 막대한 투자가 계속 들어가야 되고 인력 고용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이버가 20조 정도 되는 거래 금액을 지금 어떻게 쌓았냐면 이 바이어들을 되게 편하게 해준 거죠. 네이버 쇼핑, 네이버 맞아요. 페이라든지 아니면 포인트를 엄청나게 많은 지급을 해서 근데 결국은 여기서 그럼 셀러들 그러니까 판매자들한테도 뭔가 베네핏을 줘야 되려면 이 바이어가 많다라는 사실 외에도 결국 그들이 부담해야 되는 고정비스 성격인 이제 물류창고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대행해주는 구조로 가야 돼요. 쿠팡이 결국 이 구조로 가면서 지금 계속 펀딩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이버가 이걸 하려면 또 막대한 투자 자금이 필요해요. 네이버 쇼핑이 거래 금액이 20조인데 얼마가 적자 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제 커버 섹터는 아니니까. 근데 막대한 적자가 나겠죠. 포인트 정리 많이 되잖아요. 아무래도 많이. 예. 근데 그럼 얘네가 수익 구조를 전하면 그 임대업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 임대업을 투자하려면 또 수년간의 돈이 필요합니다. 물류센터를 해서 고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럼 얘네가 뭘 했느냐? 그걸 가지고 있는 대신에 고객을 모을 수 없는 업체하고의 업무 협약 자체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결국 누구냐면 물류회사죠. 예. 근데 지금 이 풀필먼트 서비스 센터를 지금 공격적으로 지은 게 쿠팡이고요. 그 다음에 후발주자로 지금 CJ 대한통운의 곤장 허브센터를 지었는데 거기 이제 자체 물류, 그러니까 CJ의 자체 물류를 한 50% 정도 채워놓고 나머지는 이제 그거를 채워 넣어야 되니까 이 화주라고 하는 옛날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 이 B2B 업체하고의 뭔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결국 이게 네이버라든지 얘네들하고 연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지금 롯데도 이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롯데 로지스틱스가 이 구조를 좀 구축을 하면서 롯데그룹 계열사를 걸 받아오려고 하기 때문에 이 결국은 이 네이버가 뭐 분사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 분사를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면 직접적으로 그걸 투자하거나 아니면 뭐 M&A 물건이 나오면 인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전략적 제휴식 파트너로
가는 구조로 가면서 결국 네이버가 바라는 거는 거기서 이제 쇼핑 거래 금액을 늘리면서 뭐 네이버 페이로 돈을 번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부분으로 조금 사업 구조가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업 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 쿠팡과 관련된 말씀을 드릴 때 무슨 얘기냐면 네이버 이제 쿠팡의 경쟁자는 이마트가 아니에요. 네이버예요. 아, 쿠팡의 경쟁자가 네. 네이버. 아마존의 경쟁자 누구라고 보세요? 코스트코예요? 구글이에요. 그럼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네요. 어떤 거요? 네이버와 쿠팡의 협업. 이 질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니 뭐 입점몰로서 뭐 만약에 네이버 안에 쇼핑을 검색할 때 쿠팡이 입점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거요. 근본적으로 사업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예, 이게 조금 의심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쿠팡도 그래서 이런 물류회사를 이제 자체 물류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지금 뭐냐면 로켓맨이 지금 수율이 안 돼요. 그러니까 로켓맨을 너무 힘드니까 퇴사인 거 많아요. 안정적인. 그리고 지금 물류 시장이 택배 시장이 좋으니까 이제 프리랜서로 뛰는 택배 아저씨들의 연봉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쿠팡은 안정적이죠. 근데 지금 언론에 보면 막 뭐 택배하니까 1억 버네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들었어요. 예, 그게 왜냐하면 물동량이 많아지니까 건바이건으로 이제 발생할 때 그분의 이익 구조가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쿠팡맨이 지금은 많이 로켓맨이 많이 이제 충족이 안 되는데 이미 쿠팡 자체는 지금 전체 본인들의 거래 금액이 있으니까 물류회사에서 조금 업무 협약을 오히려 빠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얘네가 3자 물류를 사업권을 반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생각 드는 거는 뭐 좋은 물건이 있으면 인수할 생각도 있다 정도로 보고 있고 뭐 주식시장에서 한간에 떨어졌던 소문이 뭐 한진의 지분을 쿠팡이 뭐 취득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왜냐면 한진이 하도 지금 뭐 경영권 분쟁 때문에 말이 많으니까 모수 지분 세력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은 결국은 이커머스 시장이 물류 시장하고 결합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가 변화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이버가 쿠팡하고 한다라는 스토리보단 네이버가 물류 회사하고의 뭔가의 뭐 JV 형태로 가져가든 사업적 파트너 결합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추정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또 우리 구교훈 회장님. 저는요 아까 그 팀원 말씀하셨잖아요. 네. 제가 제 저기 친척이 팀원에 있었는데 그 팀원이 원래 그 독특한 영업 방식으로 컸는데 펀딩을 받았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펀딩이 안 되다 보니까 M&A를 희망한 거죠. 계속. 그렇죠. 근데 이게 안 됐어요. 결국은 안 됐는데 다른 경쟁자들이 커져 버리니까 팀원의 포지셔닝이 완전 죽어버렸어요. 그쵸.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에서는 롯데라는 그룹의 특성상 인수할 이유가 없다. 네. 롯데는 그런 회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하고 두 번째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최근에 네이버 포인트를 많이 받아가지고 족발을 2번이나 시켜 먹었는데 한 7만 점 받아가지고 어휴. 2번에 나눠서 제가 네이버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시스템 같은 거. 그래서 포인트가 엄청 들어와요. 근데 네이버는 그 플랫폼 사업자라서 포털로서 최고다 보니까 뭔가 자기들이 물류센터를 져서 물류를 하기보다는 물류회사 계약만 하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소식을 주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의 강점은 기존의 11번가나 저기 뭐 지마켓하고 다른 점이 벤더를 자기가 사서 자기가 물류를 해버리니까 자기가 천하통일을 하겠다 그래서 쿠팡이 저기 아마존이 뜬 건데 그걸 쿠팡이 뻔뜬 거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쿠팡이 때려짓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는 데까지는. 근데 네이버는 꼭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근데 네이버 입장에서는 자기가 강점이 있고 여기서 물류는 뭐 CJ 뭐 대한통일이라든지 제휴해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농협이 말이죠. 농협이 원래 택배를 진출하다가 반대해 가지고 뭐 업계에서 좌절하고 지금 한진하고 제휴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농협도 이제 자기가 그 방대한 그 농산물 뭐 이런 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물류를 직접 하려고 그러고 안 되면 또 한진하고도 한진이 그래서 좀 애매한 거예요. 왜 한진이라는 데가 지금 한진은 망했죠. 또 한진중공업 안 좋죠. 지금 이제 한진 쪽에 지금 그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자산을 많이 매각을 했어요. 최근에 한진 뭐 터미널도 매각하고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진은 지금 뭔가를 잡아야 되는. 그래서 한진 택배도 지금 애매하거든요. 왜냐하면 롯데가 커지면서 현대를 인수하면서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한진이 원래 2위였는데 밀리면서 한진이 지금 약간 좀 애매해요. 투자는 좀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한진 대표님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딴 데는 투자 안 하고 택배만 투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나마. 근데 그 부분에 그 여력, 투자 여력은 제가 볼 때는 한진의 투자 여력은 별로 많지 않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네이버가 직접적인 물류는 할 필요는 없는데 네이버 쇼핑의 수익 구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 구조를 맞추려면 결국은 풀필먼트 서비스 센터의 사업 구조를 직접 들어가던가 아니면은
그거에 대해서 어디 업무 협약을 해서 조금 더 단가를 낮춰서 이제 볼륨 효과로 고정비를 커버하거나. 근데 뭐 얘네가 뭐 네이버 페이로 만약에 돈을 벌겠다, 페이먼트 시스템으로 돈을 벌겠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뭐 물류를 해줄 필요 없구만. 얘네가 그 대신에 이제 거꾸로 보면은 쿠팡의 반쪽짜리 비즈니스분이 되는 거죠. 매출은 지금 더 높으나. 그렇죠. 예, 예. 근데 쿠팡도 결국 그러면 쿠팡페이를 할 거거든요. 장기적으로 안 봐도 뻔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은 뭐냐면 이 시점에서 네이버는 이제 선택 기로에 섰다라는 거죠. 뭐 지금 잘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잘 되고 있으나 결국은 이게 아마존이 그랬든 현재까지 보여지는 비전에서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든 뭐 하든 아니면은 제한된 캐파를 하려면 한진이라는 지금 매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으나 이게 만약에 이런 택배 회사가 나왔을 때 이 B2B 택배 회사는 상당히 매력적인 거예요. 지금 한진이 숫자가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쿠팡의 물량을 한 20% 정도를 받거든요. 쿠팡이 하도 고도 성장을 하니까 한진은 당연히 성장을 해요. 지금 근데 쿠팡맨이 지금 수요가 안 되니까 롯데택배한테도 경쟁사임에도 불구하고 줘요. 물량을.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데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이 몇 개 안 남아있는 구조에서는 결국 전략적 제휴가 쿠팡처럼 비즈니스 구조를 못한 애들은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구조로 간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비즈니스 구조가 결국은 잘 보시면 요것 때문에 오프라인도 이익이 줄잖아요. 네. 온라인도 적자예요. 어디서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업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웃긴 게 이게 그러니까 판매자들이 부담해야 될 거를 고정비로 변동비로 바꿔주면서 그 수익 구조를 만드는 거고,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아마존 풀피먼트 서비스 센터에서 구조죠. 그러니까 한국 경제에서 M&A가 어려운 것은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대형 기업 간의 M&A는 참 힘들다. 사례가. 그렇죠. 그리고 전략적 제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략적 제휴는 일시적인 거다. 한국에서는 최소한 한국에서는 절대 장기적인 전략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일시적이고 또 큰 회사끼리 M&A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그거는 한국 경제의 거버넌스라든지 여러 가지 오너십의 여러 문제 때문에 좀 힘들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제일 걱정되는 거는 C2C 택배 회사예요. 저희는 뭐 그쪽은 아니지만 왜냐면 그분들은 결국은 화주 개념이 없이 그냥 이렇게 가서 보내주잖아요. 그럼 그분들에 대한 보통 온라인 시장에서 거래되는 매력도가 없어져요. 이 서비스를 제공 못하기 때문에. 뭐 안타깝지만 로젠 택배나 이런 게 조금 어려워질 가능성이